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도쿄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회의 중 한 노교수가 분노하며 사오리 선생이 일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고 비난합니다. 300명 이상의 교육 관계자와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그는 일본 교육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사오리는 연단에 올라 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난독증을 앓던 10살 소년 하루토가 한글로 편지를 읽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어머니, 저는 이제 읽을 수 있어요라는 말에 강당은 침묵에 빠집니다. 이는 한글 3초 학습법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마다 선생, 다음 학기 전학 예정인 학생 서류입니다. 일본 도쿄 외곽 한적한 시즈오카현의 한 특수학교,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는 여성, 이름은 야마다 사오리. 하지만 그녀의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본명은 따로 있다. 최지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제3세대. 스스로도 잊으려 했던 그녀가 숨기고 싶은 진짜 이름이었다. 이번에도 우리 반이군요. 사오리는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는 이름이 이치카와 하루토, 10살. 심각한 학습 지체와 난독증, 사회적 소통 문제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채 세 곳의 기관을 떠돌다 마지막으로 온 전학생. 다른 교사들이 손을 내밀기를 포기한 아이였다. 교무실을 나서며 사오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또 나한테 보내네. 마지막이란 단어 너무 무겁잖아. 그녀는 학생들과 어울릴 땐 언제나 밝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내면의 어둠은 짙었다. 33세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자의식과 싸우며 살아왔다.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를 겪은 후 손자녀들에게만큼은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조선학교가 아닌 일본 공립학교를 다녔고 사오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자랐다. 그 덕분인지 그녀는 일본인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좋은 대학도 졸업했고 지금은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동화. 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이 진짜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흐릿했다. 사오리는 8살 때까지 심한 난독증을 앓았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고 교사와 친구들에게 매일 놀림을 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여준 이상한 글자들. 지연아, 이건 한글이란다. 우리 조상의 글이야. 눈으로 보면 따라 쓸 수 있고 소리를 들으면 규칙이 있어. 그때부터 그녀는 몰래 한글을 배웠고 신기하게도 그 복잡했던 문자들이 놀랍도록 쉽게 이해되었다. 마치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걷히듯 말과 글이 연결되는 감각.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글자를 잊기로 결심했다. 조선인이라는 낙인이 두려웠다. 학교에서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사오리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절대 다시는 한국말 하지 않겠어. 그러나 오늘 하루토의 전학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흔들기 시작했다. 학교 첫날, 조용한 교실. 사오리는 정리된 책상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작은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두 손은 계속 자기 셔츠를 꼬집고 있었다. 안녕, 하루토. 나는 야마다 사오리 선생님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오리는 손에 든 소개장을 받아들고 다시 말을 걸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여기서는 누구도 널 바보라고 하지 않아. 그러자 아이는 무언가 중얼거렸다. 그래도 나는 바보예요. 그 짧은 말에 사오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 너무도 익숙한 절망의 말투였다. 그건 분명 25년 전 어린 최지연이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던 말이었다. 나는 바보야. 난 글자를 못 읽어. 나는 모두에게 쓸모없는 아이야. 사오리는 책상 밑에서 손을 꽉 쥐었다. 아이의 절망이 자신의 과거와 완벽히 겹쳐졌다.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 하루토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바랜 사진,
그리고 할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장. 그 안에는 그녀가 어릴 적 배웠던 한글 노트도 들어있었다. 받침, 초성, 중성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구조. 그리고 할머니가 써놓은 문장 하나. 한글은 너의 존엄이란다. 차오리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중얼거렸다. 하루토, 혹시 너도 나처럼 한글로 세상을 열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차오리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최지연으로서 하루토를 돕기로. 이것은 단순한 교사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워야만 했던 한 여성이 다시 자신의 뿌리와 이름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하루토가 앉을 작은 책상을 정성스럽게 정리했다. 옆자리엔 밝은 성격의 미야코가 앉아 있었다. 특수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상처가 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열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토는 달랐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듯한 표정이었다. 하루토, 오늘은 이름 써볼까? 지연은 웃으며 작은 화이트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의자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손등이 파랗게 질릴 정도였다. 싫어요, 못 써요, 못 읽어요.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아, 틀려도 돼. 선생님은 너에게 잘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야. 그냥 해보는 거야. 하루토는 마지못해 펜을 들었지만 도무지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히라가나 아조차 쓰지 못했다. 지연은 펜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하루토야, 혹시 너 글자들이 움직여 보이니? 아이의 눈이 조금 커졌다. 놀란 듯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도 어릴 때 그랬어. 글자들이 뱅뱅 돌고 눈앞에서 뒤섞이고 선생님은 매일 엄마 몰래 울었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멍청이라고 불렸지. 선생님도 바보였어요. 그 말에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루토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만 못해요? 왜? 다들 쉽게 읽잖아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지연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너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너만의 언어를 찾지 못한 것뿐이야.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다시 펼쳤다. 할머니가 남긴 문장 중 이런 게 있었다. 한글은 듣는 글자야.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들으면 규칙이 보이고 소리가 공간을 메우는 글자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하루토도 한글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 히라가나는 시각적 암기가 강하게 요구되는 문자체계다. 자음과 모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호적 특징이 강하다.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고 음절 단위로 조립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소리의 출발과 끝을 시각화한 문자. 지연은 이 특성이 하루토의 인지 방식에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지연은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했다. 거기엔 고, 아, 노과 같은 기본 자음과 모음이 적혀 있었다. 하루토가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조심스레 말했다. 하루토야, 선생님이 어릴 때 배운 재미있는 글자 보여줄까? 하루토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가라는 글자를 종이에 써주며 말했다. 이 글자는 가라고 읽어. 고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고 아는 입을 크게 벌리며 나는 소리야. 하루토는 신기한 듯 눈을 깜빡이며 따라했다. 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건? 나, 다, 마, 바. 하루토는 놀랍게도 단 30분 만에 5개의 글자를 구분해냈다. 지연은 깜짝 놀랐다. 히라가나를 수개월 배워도 단 한 글자도 못 익히던 아이가 한글은 단 한 번의 설명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재미있어요. 이거 그림 같아요. 나무 블록 맞추기 같아요. 그날 지연은 처음으로 하루토의 미소를 봤다. 작고 연약한 미소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먹먹해졌다. 자신이 평생 감추고 살아온 한글,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며칠 후 하루토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다. 하루토. 이름이 완성된 순간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제가 글을 썼어요. 이거 제가 쓴 거 맞죠? 지연도 그 순간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하루토야. 너 스스로 쓴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그러나 이 비밀스러운 한글 수업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지연은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안고 있었다. 일본 학교 내에서 외국 문자를 가르친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녀는 여전히 야마다 사오리라는 이름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토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기 시작했고 친구 미야코에게도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히라가나는 못 읽었지만 지연이 만들어준 한글 보조카드로 학습을 따라갔다. 한글을 통해 일본어의 구조조차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작은 기적은 지연의 삶을 다시 흔들었다. 어쩌면 이 아이와 함께라면 자신도 조금씩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 글자는 사랑이야. 사랑. 하루토야. 어떤 느낌이 들어? 따뜻해요. 교실 안작은 모퉁이. 정규 수업이 끝난 오후, 지연과 하루토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한글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글자만 따라 쓰던 하루토가 이제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가족, 친구, 꿈. 아이의 언어가 풍성해질수록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자들이 어쩌면 이 아이의 삶 자체를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녀가 어릴 적 경험했던 그 기적이 지금 하루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 하루토야, 혹시 이 글자 기억나? 기억해요. 하루토, 제 이름이죠. 그래, 그걸 내가 스스로 썼잖아. 멋져. 아이의 얼굴엔 자부심이 피어올랐다. 지연은 그 순간 한 가지를 결심했다. 이제는 하루토의 변화가 단순한 개별 지도가 아닌 진짜 교육임을 보여줘야겠다고. 며칠 후 학교에선 반별 관찰 수업 주간이 시작되었다. 보호자와 동료 교사, 외부 상담사들이 참관하는 수업. 지연은 하루토를 전면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한글로 키운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루토가 일본어로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을 기획했다. 수업 주제는 내 마음 표현하기.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슬펐던 기억, 바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드디어 수업 당일 교실 안엔 15명 넘는 참관객이 앉아 있었다. 하루토는 떨리는 손으로 칠판 앞에 섰다. 그리고 자그마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저는 책 읽는 걸 싫어했어요. 글자가 이상하게 보여서요. 근데 지금은 조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재미있는 글자를 가르쳐 줬거든요. 참관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루토는 계속 말했다. 그 글자는 한글이에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일 좋아요. 글자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 순간 상담사였던 이노우의 카즈키가 손을 들었다. 잠시만요. 야마다 선생. 이 아이가 말한 한글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머릿속에 수천 개의 단어가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감췄던 정체, 그리고 아직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교육법.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개별적 학습 전략의 일환입니다. 시각 중심의 문자 이해가 어려운 학생에게 의문적 인식을 돕기 위한 방식이었고요. 하지만 카즈키는 낯빛이 어두워졌다. 그렇다 해도 정규 교육 과정 외의 문자 체계를 학생에게 가르쳤다는 건 관리자 승인 없는 교육 방식 위반입니다. 그 말에 참관자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지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관찰 수업 후 그녀는 교무실로 불려갔다. 야마다 선생, 이게 사실입니까? 학생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쳤다는 게. 교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건 민감한 사안이에요. 특히 요즘같이 외국 문화에 예민한 분위기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루토도 이 일을 감지했는지 며칠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하루토의 손엔 다시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다. 스스로 팔을 꼬집는 습관. 그건 과거의 불안이
다시 돌아왔다는 신호였다. 하루토는 어느 날 지연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화났어요? 그 말에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야, 하루토. 넌 아무 잘못 없어. 넌 그냥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배운 거야. 그게 왜 잘못이야? 그럼 왜 아무도 웃지 않아요? 그날 수업 끝나고 선생님도 울었잖아요. 지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무 미안해. 나는 내가 웃는 걸 보면서 내가 처음으로 진짜 선생이 된 것 같았거든. 하루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선생님, 그럼 우리 한글 계속해도 돼요? 그 말에 지연은 무너졌다. 자신이 그렇게 감추고 숨기려 했던 조선인의 피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문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결심했다. 비밀스럽게 숨긴 한글 수업의 흔적을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다. 시각인식장애 아동을 위한 대체 문자 접근 연구 한글을 중심으로 그녀는 과감히 본명을 서명에 넣었다. 최지연, 야마다, 사오리.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었다. 한글은 내가 숨기고 살았던 상처의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왔다. 시즈오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학교 앞 은행나무에도 연두빛 잎이 가득 피어 있었다. 그리고 하루토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는 얼굴로 교실 문을 열었다. 선생님, 오늘은 사 다음에 뭐였죠? 상, 산, 살, 사랑 맞죠?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랑. 어제 쓴 글자 기억했네. 하루토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자신의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는 더 이상 낙서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하루토, 엄마, 기쁨, 무지개, 그리고 가장 큰 글씨로 적혀 있던 단어 하나. 나. 지연은 조용히 물었다. 하루토야, 왜 이 글자를 크게 썼어? 하루토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처음엔 나라는 게 싫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글도 못 읽고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니까 나가 싫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나를 써도 기분이 좋아요. 이 글자는 뭔가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에요. 지연은 말없이 아이의 노트를 감싸 안았다. 그 작은 페이지에 담긴 단어 하나가 어쩌면 지금까지 그 어떤 교육보다도 값진 결과였다. 글자를 읽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토가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날 오후 지연은 학교에 다시 출근한 상담사 이노우에 카즈키와 면담을 가졌다. 며칠 전 제출했던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끝났고 결과가 나왔다. 야마다 선생 아니, 최 선생. 카즈키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 교직원 평가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결과 교육과정 외의 문자를 임의로 도입한 부분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숨을 삼켰다. 그러나가 말하는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방식이 특수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교 연구 시범 프로젝트로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내년부터 하루토처럼 읽기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대체 문자 접근법, 실험 수업이 공식화됩니다. 단,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안도했다. 드디어 감춰왔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카즈키는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이 쓴 보고서 마지막 문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글은 누군가에겐 글자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 말 교육자로서 깊이 새기게 됐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의 나무 상자를 꺼냈다. 바랜 일기장 한 귀퉁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혀가 목을 막는 모양. 그러나 글자는 목을 통과해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가 되지. 지연은 처음으로 그 문장의 뜻을 이해했다. 자신이 외면했던 정체성, 거부했던 문화, 숨기려 했던 조상들의 언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와 연결되는 다리였다는 것. 여름방학을 앞두고 열린 학부모 공개 수업. 교실엔 하루토의 어머니를 비롯해 여러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다. 오늘 수업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적는 시간이었다.
하루토는 조심스럽게 앞에 나왔다. 그리고 색연필로 그린 큰 한글 편지를 들고 읽기 시작했다. 엄마, 선생님, 그리고 나에게 나는 이제 바보가 아니에요. 나는 조금 느릴 뿐이에요. 나는 한글을 배워서 나를 알게 됐어요. 나는 웃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다. 그리고 하루토가 자리로 돌아오자 그를 꼭 안아주었다. 잘했어, 하루토. 정말 자랑스러워. 그 순간 교실 안에서 잔잔한 박수가 퍼졌다. 며칠 후 지연은 자신의 서재 한켠에 새 이름표를 달았다. 최지연, 특수문자 대체교육 연구 담당.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야마다 사오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조상의 피를 품고 있었고 그 피는 이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진짜 교육의 씨앗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며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요. 나는 한글로 태어난 선생입니다. 한글은 단지 소리의 조합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구조를 새롭게 잡아주는 기적의 문자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존엄의 도구입니다. 일본의 한 작은 교실에서 벌어진 이 조용한 기적은 그 어떤 대단한 사건보다도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교사 최지연처럼 누군가의 다름을 품어줄 준비가 된 사람.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감동적인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